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0일 메뉴남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좀 오네요. 오늘 비가 좀 오고 오늘 수능 성적 발표 날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좀 떨릴 텐데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들이 성적표에 찍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아침이라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김건희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대중적 호감 있는 인물, 리스크가 아니다. 그 네이버 포털만 제가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보다 보니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과 관련된 보도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몇 가지 대중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며칠 전에는 실명으로 이제 줄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증언이 나와서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의혹 받는 게 처음에 과거에는 이제 그 학력과 관련된 거짓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뭐 박사 학위 논문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남자 관계, 뭐 개인 사생활이긴 합니다만 남자 관계와 관련해 갖고 그 줄리라는 예명으로, 그게 뭐 보석이었던 그 주얼리라는 이름이 빠르게 부르다 보니 줄리가 되었다는, 뭐 그래서 그 술집에서, 그죠? 술집이든 뭐 술집이 아니든 간에 어떤 접대하는 그런 일을 뭐 직원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과거 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윤석열 대표의 부인입니다만 과거에 뭐 다른 검사와의 동거설, 또 뭐 SBS 과거 MC였나요? 김범수 아나운서인가요? 뭐 그분과도 뭐 좀 회사를 같이 있으면서 또 뭐 결혼할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등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포털에서는 항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박 기사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어차피 이게 나중에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중에 영부인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호감 있는 분이다, 뭐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서 영상을 좀 봤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생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또 적합한가? 뭐 우리가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의혹 수준입니다만은 김건희 씨에 관한 의혹, 블로그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또 제가 지금 오마이뉴스 링크를 좀 중간에 띄워놓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인 뉴스에 안 걸려요, 그런 내용들이. 모르고 살면 좀 억울하잖아요. 이수정 씨가 어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은 어제도 봤던 내용인데 그냥 걸려있네요. 뉴스가 뭐 없나? 자, 이재명, 윤석열 또 나왔는데 5차 범위 내에 역전했다. 이게 같은 날에 지금 역전을 했다라고 하는 NBS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접전이고, 그래서 이 김건희 씨는 도대체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못 나오는 거냐, 이런 지금 논란이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조 원에 관한 입장, 이재명 씨가 이제 공격에 나섰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재명 씨 발언이 굉장히 좀 기사로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코로나 폭증세, 무섭습니다. 좀 뭐 실감하시죠? 그 주변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중권 씨 왜 가만히 있나 했죠? 유시민 씨가 그 정치 평론을 계속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중권 씨가 유시민 씨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죠. 유시민 씨는 진중권 씨에 대해서 백색 소음이다 라고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뭐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해진 것 같은데, 진중권 씨는 백색 소음. 그래요. 자, 경제면 가겠습니다. 파격 인사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재용 뉴 삼성 속도를 낸다. 그래서 인재를 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소상공인 방역 패스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탄소 중립 논의를 하네요. 최태원 씨는 미국을 아직 간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뭐 여러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대표로 또 발언을 하네요. 탄소 중립이요, 가야 될 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을 조금 설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또 기업에게 우리가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그런 자리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느낌은 그러네요. 하도 뉴스가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뭔가 정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새로운 사업을 또 국가 단위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간의 정책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 미국 증시 거인의 시대, 내년에도 불장을 예약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몇몇 기업들이 있죠. 애플, 구글, 에타, 테슬라, 그죠? 자율주행과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는 뭐 간단하게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지는 그런 걸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장세를 주도하면서 내년에도 상당히 좀 많이 증시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는데, 주식이랑 코인은 예상일 뿐입니다. 그죠? 자, 경제면 헤드라인 뉴스 뭐 있나 좀 더 볼까요? NFT라고 하는 거. NFT도 메타버스랑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뭐 어쨌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로나 충격 4년 이상 계속되면 5천만 인구가 11년 뒤에 무너진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군요. 인구 절벽. 장래 인구 추계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짧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 2070년이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코로나가 무슨 또 관계가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더 안 낳나?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잠깐 일론 머스크 아이가 6명이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거기에 좀 많이 맞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 노브랜드 버거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 동네에 하나 있어서 봤는데, 본사 로열티를 축소한다네요. 판매 가격은 114원을 인상을 했고,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을 위한 정책이 되겠군요. 상생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요,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사이면 가봅시다. 역대급 불수능 속 오늘 수능 만점자 딱 한 명 나왔다. 그렇죠. 어려웠어요. 그 처음에 발표 이제 출제자들이나 선생님들은 안 어렵다고 그랬는데 채점하고 수험생들은 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적표가 나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대학을 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야 할 텐데요. 그죠? 이수정 씨가 또 등장했네요. 이재명 선대위에 안 간 이유, 조카 살인을 변호했기 때문이고, 내 철학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뭐, 근데 이러한 그 변호사들의 변론 내용이 자신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측으로도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안 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선대위에 갔다는 것은 뭔가 그 정당 이념과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냥 단지 후보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공유가 되지, 물론 철학이 반대면 가지 않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가야 될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22명 중 16명 교회 관련 교회 얘기. 그 다음에 그 조금 있으면 또 발표가 나겠죠. 10시에 발표가 날 텐데 아마 또 오늘 최대 감염자 수를 기록할 것, 확진자 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소년 접종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조금 다른 생각이네요. 백신 강제는 좀 문제 아니냐, 충분한 설명이 아직 없었지 않느냐. 백신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보니까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화이자 백신 맞은 16살 아들 완치 백혈병이 재발이 됐고요. 또 아까 보니까 뭐 엄마가 화이자 백신 이후에 지금 병원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와서 입원을 했다. 근데 뭐 중환자실에 있으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요양병원에 옮겨야 된다는 뭐 청와대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맞으라고 이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부, 그때 나이지리아 갔다 온 부부인가 봐요. 지자체에서 고발을 했네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여기 나오네요. 화이자 맞고 식물인간이 된 엄마. 청와대 청원 올라간 부분이고. 신규 확진 7,102명. 어제 김포시도 100명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큰일입니다. 생활문화요. 윤은혜 씨도 코로나에 걸렸군요. 뭐 연예인이라고 코로나가 피해가겠습니까? 그렇고요. 지난해 암 환자가 줄었다고. 근데 이건 코로나로 검진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뭡니까? 천안함 음모론, 방심, 뭐 유튜브를 즉각 차단했다. 왜 차단했죠? 잠깐 볼까요? 방통심의위원회에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죠.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주장 콘텐츠를 사회 질서를 교란한다고 해서 유튜브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네요. 뭐 유튜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게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접속 차단을 시키죠? 뭐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약한 비랍니다. 낮에 서울 11도까지 올라가고요. 낮에는 포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면 마지막으로 볼게요. 비트코인, 헝다그룹 신용등급 강등에 급락했다. 금융시장 파장이 우려된다. 드디어 시작되나요? 며칠 헝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뉴욕 증시에는 없는데요. 암호화폐에 직격탄을 줬군요. 연말 랠리는 물 건너갔나요? 자, 그러다 또 갑자기 오를 수도 있어요. 화이자 어제 항체 25배 말씀드렸고,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복합체 코로나 노출 전 예방용 미국 긴급 승인에서 뭐 새로운 또 뭐가 나왔나 보네요. 그죠? 코로나19 항체 복합제인 이브실드 이게 FDA로부터 예방 용도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네요. 예방 용도면 백신 아닙니까? 투여 대상은 기저질환 혹은 면역 억제제 부종으로 면역 저하가 있고 이런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좀 백신을 맞긴 위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맞을 수 있는 예방제 요 정도 뭐 이런 것도 나왔네요. 자, 코로나 감염 이후에 백신을 접종하면 보호 효과가 최고다. 아유, 걸린 다음에 뭐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변이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걸릴 수는 없잖아요.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올림픽 보이콧 불참 기류가 정부 내에서 흐르고 있다.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뭐 그걸 대놓고 지금 빠르게 제일 먼저 밝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켜봅시다. 근데 정부도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호주 방문하는 것이 오커스를 동조하는 것이냐?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의도는 없는데 또 논의는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오커스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동맹으로서요. 뭐 미국, 호주 또 어딥니까? 인도인가요? 뭐 이렇게 영국 오커스를 체결을 했었죠. 그러면서 호주에다가 핵잠수함을 미국이 주겠다고. 그래서 프랑스가 반발을 했고 계약 위반으로 뭐 그랬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의 내용이네요. 매일매일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 지겹잖아요. 네이버도 또 다음도. 그래서 뭔가 좀 나눠볼까요? 여러 가지로 좀 파트를 나누든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고민 많이 하고 내일 토요일날 다음 포털 뉴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